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리멜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네. 삐삐 뭐였을까 궁금하셨죠? 뭐를 조심해라 네.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 리스트. 아버지가 신 리스트에게 네. 유언을 했는데 여자를 조심해라. 대부분의 이제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자한테 남자 조심해라 그러고. 다 걱정하시는 거죠. 부모님의 그쵸. 걱정. 근데 리스트가 네. 키가 한 185 정도쯤 되고 네. 좀 약간 멋졌어요. 팬클럽도 많이 있고 그래서 더 아버님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야, 그 당시에도 팬클럽이라는 게 있었나요? 리스트가 그때 시초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돌의 시초. 네, 뭐 리스트 파가니니 뭐 네. 약간 그런 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분을 모시고 왔어요. 어떤 분을 모시고 왔는지 혹시. 예, 오늘은 비제를 모시고 왔는데요. 비제는 제가 태어나서 또 처음 들어보는. 아, 그런가요? 그럼 예. 제가 한번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이건 들어보셨나요? 딴따다다다다단따다다다다다단. 이거 약간 맞아요, 투어할 때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선생님 딱 아셨네요. 네. 오늘 비제를 모시고 네. 왔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개. 하나는 문화, 하나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탄력 있게 회복하는 거 아닌가요? 탄력 있게 회복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탄력이라고 한다면 과학 용어인데 압축됐거나 또 늘어졌거나 네. 그런 것이 이렇게 원상 복귀하려는 그런 힘을 우린 탄력이라고 그러고 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약간 심리학 네. 분야에서는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원래대로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인간의 능력,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딛고 일어나는 인간의 능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네. 비제와 연결 지어 보려고 합니다. 비제라는 분이 네. 딴따다다다단 이런 대표곡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활동하셨던 시기도 설마 베토벤님이 활동했던 시기랑 겹치나요? 베토벤님보다는 조금 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셔서 뭐 1820 몇 년도쯤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1830년대쯤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아까 네. 투랑 관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실은 이것의 제목은 투사의 행진이에요. 투사의 행진이요? 네네. 선생님 혹시 오페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저는 오페라를 극장에 가서 본 적은 없어요. 이 곡은 오페라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라 카르멘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네. 노래인데요. 워낙 유명하니까 바이올린 솔로로도 편곡이 되고 또 관현악곡으로도 많이 편곡이 됐어요. 이 곡은 오페라의 한 장면에 나오는 투사의 행진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오페라의 제목은 카르멘, 여자 주인공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혹시 투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죠. 어떠세요? 선생님 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동물 애호가로서 잔혹무도하다고 볼 수 있죠. 아. 결국에는 소를 네. 이제 척추를 끊는 칼을 꽂고 투가 마무리되는 거니까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살치살을 되게 맛있게 먹었죠. 엎진살이랑. 투 경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동물 학대냐, 잔혹하다라고 하는 의견. 또 하나는 문화다. 네. 맨 마지막에 뭐 마타 뭐지? 천천히 보세요. 이름을 까먹었어. 뭐였지? 마동석? 카르멘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요. 카르멘이 초연, 첫 번째 공연, 첫 공연 되고 난 다음에 비제가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비제가요? 네. 노아는 아니겠죠? 36살? 아이고 요절을. 너무 젊으셨죠. 너무 네. 젊으셨죠. 그 전에도 약간의 지병은 있었어요. 공연 후에 돌아가셨어요. 공연으로 인한 이유인가요? 그럴 수 있죠. 3막까지 공연이 됐는데요. 네. 1막이 지나고 2막이 지나고 점점 박수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 주인공 카르멘도 그렇고 약간 카르멘이 집시였고요. 담배 피는 장면이라든지 안 좋은 장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함께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장면이 잔인하기도 하고 막장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나간 거죠. 맨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프리멜로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곡을 만들었어요. 누가 평가를 별로예요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약간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혹시 비제님도? 비제님도 약간은 지병은 있었지만 네. 3개월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왜 비제를 왜 모시고 왔냐면요. 지난번에 베토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산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유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극복을 했죠. 이게 바로 그렇죠. 회복 탄력성을 말씀하시는. 그래요. 회복 네. 탄력성이 좀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네. 더 개발했다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역시 상처를 받으면 네. 너무 슬퍼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복 탄력성을 좀 이렇게 기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삶에 초연해지기 시작한 후로부터 웬만한 시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연해지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상처를 겪고 여러 문제점들을 겪으면서 점점 내 자신이 단단해지고 겪어보니까 결국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회복 탄력성을 김주환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ABCD 방법이 있어요. ABCD인데 전 E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제가 너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속상한 이유는 왜 더 속상하냐면요.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맨 처음에 파리에서 이것이 공연된 거예요.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빈에서도 공연을 하자라고 사인을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빈에서 이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최고다라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같은 공연이었는데 전 공연은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사람들도 참 그죠. 안목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 투 경기를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물학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커다란 눈? 이걸 더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석 달 후에 그 공연은 근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음악가 브라함스하고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또 유명했거든요. 알죠. 공연을 20회나 봤다는 거예요. 같은 공연을요? 같은 공연을. 이것을 보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네네. 이 비제라는 분이 살아계셨을 때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공연에서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민망해하고 비난을 하고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공연을 관람했던 관객들이. 네. 근데 불과 그 다음 공연에서는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네. N회차 공연을 계속 관람할 만큼 명작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비제라는 사람이 공연 자체의 감독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정도 공연이 살짝 대중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닐까, 좀 수정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보기 편하고 극찬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지. 실은 그 전에 이 네. 공연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해요. 근데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육이 생기게 하듯이 마음의 근육도 생기게 하는 거, 이런 연습이 저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비제를 통해서도 좀 해보고요. 클래식을 배워가면서 삶의 교훈도 얻어가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준비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유익했는데 혹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예고를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는